상황실장 사이 윤석열 반려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봤을 때 윤석열을 까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수의 국민들은 노엘 사건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장제원은 대선 후보 윤석열에게 피해가 갈까봐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를 윤석열이 반려를 한 것입니다. 이는 뭐하는 시뮬레이션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자르고 한마디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캠프 상황실장의 자녀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에 장제원 의원을 자르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욱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제원을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를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장제원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망언들, 그리고 토론의 부족한 모습, 바로 총괄 장제원의 작품이었다. 조선일보 기사가 상당히 내용이 짧은 관계로 이와 비슷한 중앙일보 기사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장제원 사임 만류했다. 노엘 사건으로 본 윤석열 스타일.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와 다르게 기사 중간 부분에 네 사람은 내가 지킨다, 윤석열의 보스 리더십이라며 그동안 윤석열 캠프 5명이 사퇴를 했지만 4명이 자진 사퇴를 했고 1명은 해촉을 했다며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며 네 사람은 내가 지킨다 라며 보스 리더십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두봉, 박찬호, 한동훈 등 윤석열파 핵심 멤버죠. 이들을 대검으로 이동시킨 게 대표적인 사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스 리더십. 그리고 이런 기사에서조차 실제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운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릴 정도로 쓴 사람은 믿고 또 쓰는 인사 스타일은 명확합니다. 한 번 인연을 맺은 검사들이 그를 잘 따르는 것도 이런 윤석열의 보스 기질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정말 의리가 있다, 보스 리더십이다, 결국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장제원을 버리면 캠프도 망한다는 일각의 소리처럼 장제원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앙일보는 이렇게 띄워줬다가 반전 기사 내용을 마지막에 삽입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를 전하며 윤석열의 이런 인사 스타일이 약점이 될 수 있다. 검찰소장 시절엔 보스 스타일로 포장이 될 수 있지만 대선 주자인 지금은 국민 여론을 따지지 않고 자기 사람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문재인 정부 인사 스타일과 다를 게 뭐냐 라는 내용을 마지막에 집어두며 윤석열을 빨려다가 결국 까버리는 반전 기사였던 것이죠. 조선일보 또한 윤석열을 조금은 흠집을 내고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자, 노엘에 분노하는 세대는 청년층이 높았으며 실제로 2030 세대들이 즐겨 찾는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라오는 글을 봐도 정말 상당히 여론이 싸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은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더구나 노엘은 집행유예기간 무면 후 사고를 낸 것입니다. 역대급 국민 영린을 건든 것입니다. 결국 장제원은 조용히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걸 윤석열이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사가 터져 나온 것이고, 오죽 답답했으면 조중동이 이렇게 까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제대로 영린 걷는 것이죠. 과거 영상에서 정치락은 윤석열 10월 사퇴설도 놔둔다는 말을 했었는데 최근 조중동에서 윤석열보다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유승민, 홍준표, 하태경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슬슬 유승민과 홍준표에 결집시켜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정권교체 여론이 가반이 넘는 이상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분명 조중동하고 기득 카르텔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오늘 기사는 결국 2030 세대가 등 돌린 윤석열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윤석열을 버리는 작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이 끝나자마자 포털 메인을 장식한 기사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유승민, 홍준표를 띄우는 기사였습니다. 윤석열 공약 표절, 그러면서 김건희 표절까지 언론들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윤석열의 끝이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재명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엄청난 이재명표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22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 세력을 언급하며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 세력에 감사드린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토지 개발에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건 세력,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 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을 주장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라고 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를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 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해도 반대를 못하지 않겠는가 하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부득이 민간 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 원을 회수했다고 대장동의 의혹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 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 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개발 이익의 국민 환수를 토건기득권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도와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 인허가를 받는 토건 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뼈짓구를 날린 것입니다. 이어 차기 민주정부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 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 비리, 토지 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재명의 스타일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재명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받을 일을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며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조중동과 국힘당에게 그대로 판을 뒤집는 묘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추석 밥상 위에 화제가 되어야 했던 윤석열의 고발사주 국기 문란 사건이 덮여지고 오히려 성남시장 시절 매우 잘한 공적을 마치 죄가 있는 듯 반대로 만들어 여론몰이 하던 이낙연과 조중동 국짐의 계략에 마음이 많이 상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통쾌하게 판을 뒤집은 것입니다. 사실 대장동 의혹의 시작점은 이낙연이 그렇게 토론 때 강조하던 언론들이 만들어낸 이슈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날 방송을 통해 최민희 전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 SNS에 올린 글을 이낙연 캠프에서 받아 부풀리고 그것을 이낙연 캠프의 저장 서울훈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MB와 이미지를 억지로 갖다 붙이고 이재명은 깜빵에 갈 것이다라고 거품을 물고 말했던 것을 언론들이 받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선거판에 나선 것인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이중대라고 하겠습니까? 이낙연과 조중동 국힘의 합작품으로 저들이 대장동으로 이슈를 몰아치는데 성공한 듯 보였으나 오히려 그것을 되치게 하는 이재명의 놀라운 지략과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위기에 강한 이재명입니다. 이번 기회에 오랜 시간 도건 카리텔이 취했던 부동산 관련 토지 불로소득 전액을 환수해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을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든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할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저들은 눈앞에 작은 것에 탐욕을 부리다가 본질적인 자신들만의 커다란 이익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상대가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한가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저들의 공작에 당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함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누굽니까? 위기를 기회로 위기에 강한 리더 이재명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더욱 강해지고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